정치마스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의원님 처음 모시는데요. 네. 처음 모시는데 곤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일단 어쨌든 말씀을 하시기로 했다는 얘기는 네. 때늦은 감 없지 않았겠지만 예. 피해자께나 또 국민께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강한 인식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적하시는 바대로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 방식이 적절했나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좀 더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현충원에서 좀 뜬금없이 어떻게 왜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서 이건 어떤 비판적인 측면도 있지만 왜 현충원이었습니까? 왜 뜬금없이 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근간에 만나 뵀더라면 저도 예. 여쭙고 싶습니다. 방식에서도 아쉽고 아니한입만 못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예. 듭니다. 예. 이런 논란 안에서 다시 어떤 방법을 취해야 그 무게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진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의원님도 들으신 건 없으시군요. 그 예. 배경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예, 당대표 출마 선언하셨습니까? 예. 예. 한 말씀 혹시 나오신 특혜로. 그래요. 예. 예. 저 이번에 그 20대 4년 쉬고 21대 3선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예. 들어올 때 이 3선을 나중에 정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 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야 되겠다고 예. 각오하고 들어와서 작년에 원내 지도부 선거에 먼저 나갔습니다. 근데 안 됐죠. 이번에 다시 7 재보선 끝나고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 선거를 하게 되는데 저희 당은 내년 4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하고 예. 거기 이기려고 하면 범보수 대통합하고 또 후보 단일화하고 또 그런 큰 일을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하려면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 민심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를 해줘야 되고 예. 그러려면 원내 지도부보다는 당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꼭 하고 싶다. 예. 그래서 당대표까지 나오셨으니까 더 묻기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면론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 의원님 사면론은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있는 건데요. 예. 사면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하고 사면 부정까지 나가시는 거, 사면 부정, 탄핵 부정까지 나가시는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 굳이 정부 여당 또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야당이 사면을 요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꼭 수감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 입장뿐만 아니라 예. 우리 국민, 나라, 민주, 정체, 헌정사 또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될 이런 방향성 그걸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악순환의 고리는 언젠가는 끊어져야 되고 예. 건국 이후로부터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나니까 예. 이건 그분들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이고 헌정사의 불행이고. 조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사면 자체가 이 어떤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 하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탄핵은 정당하고 법적으로 타당했지만 어떤 사면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같이 언급하는 것이니까. 일단 탄핵이 좀 좁히면은. 예. 탄핵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많았고 예.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다양한 의견들 가운데서 제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거는 그 당시에 국민의 뜻 예.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결정된 입법 체계 또 사법 체계의 결정.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당시에 탄핵을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예.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서 소추 의결을 했고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존중할. 초선들은 벌써 사면 얘기나 사면에 찬성하는 것 자체가 예. 벌써 선거 이긴 지 얼마 됐다고 배부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시지는 않는 것 아니, 같습니다. 입장을 물어보면 이야기는 해야죠. 예. 사면 반대인 사람은 반대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 찬성인 사람은 찬성이라고 이야기해야 근데 되고.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가서 그 신임 시장들이 직접 누가 물어봐서 그런 게 아니고
나서서 건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 야당이 대통령한테 그 요구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 보시는. 이 의원님은 사면 어떻게 보세요? 네. 그에 앞서서 당대표 출마하셨다고 하는데 덕담 아닌 덕담을 드리고 싶은 예. 게 저희 당이 쇄신을 요구받고 있는 마당이기도 하고 총선 결과도 그렇다 예. 보니까 제 코가 석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조혜진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는 많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뭐 그렇게 대단한 덕담을 해주시네요. 예. 무서운 사람 아닌데. 예. 아니 뭐 김웅 의원의 어떤 돌풍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경쟁자로 있는 저희지만 우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들은 두렵기는 예.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좀 무섭게 생각하시네요. 예. 아, 정말 조현이 가장 합리적이시고 활짝 웃으시는데요, 그래도. 예, 합리적이시고 또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요구할 사안이었나라는 그런 정치적 노련함도 가지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판단은 달리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 무르익었는지 등등에 대한 판단을 정치 세력이 앞서하는 것만큼 사실 믿지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련함까지 포함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에 더해서 사실상 같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국민의힘의 반성도 아직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소수긴 하지만 그런 사면론을 꺼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마당이고 보면 국민들께서도 보시기에는 아직 국민의힘은 그와 같은 정치적 반성 아직 단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되려 하시기 좋지 예.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면론은 아무래도 야당이 좀 불편한 질문 같고 이 의원님 처음 나오셨는데 뭐 아까부터 뭐 편한 질문은 아닌데 네. 종부세 어떻게 보세요? 그 종부세 논란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 의원님은 찬성하십니까? 완화시키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본래적 제도를 도입할 때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유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 예. 인해서 사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국민 비율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초 목적과 취지에 온당한 방식으로 과세 형평성은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것이 기존 정책의 후퇴인가 어떤 가치 철학적인 측면까지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전 당내의 논의도 그렇고 외부에서 바라는 시선도 그렇고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그건 조금 과한 전선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게 일반론이라서 참 어떤 정답 같은 말씀이시긴 한데 네네. 조정이 일부 조정은 예, 필요하다. 일부 조정이란 게 근데 그 조정의 폭이 과연 철학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냐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9억짜리면 지금 현재 시가로 한 13억 되는데요. 13억 중에 종부세 한 100만 원 내는 것이 과연 이게 민주당이 이걸 건드려서 완화시켜야 될 그게 철학의 후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예. 저희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부동산 상승이 있었다는 점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종부세 종래 대상자보다 몇 프로가 늘어났는지는 사실 수치로 예. 충분히 가늠이 되는 예. 부분이고요. 그래서 막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표 지점을 그렇게 설정한다면은 저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조정도 구체적인 숫자에 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의원님은 그런 의견이 다수십니까? 아니면 소수파신가요? 사실상 당내 분위기에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다수라고 봅니다. 그 무주택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집값이 예를 들어 올라서 그렇다는 건 좋은데 네. 집이 한 5, 6억 올랐으면 돈 몇십만 원 내는 게 그걸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저걸 또 깎아준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거? 네. 그 부유세 개념이 도입될 때부터 여러 찬반 양론도 있었기도 네. 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했던 부분이지 박탈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분은 반드시 조정 작용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먼저다라고 하기 전에 부유세 본래적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것이 민주당이 종래에 취해왔던 무주택 그리고 실소유자 중심의 어떤 정책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그러니까 싶어요. 철학의 변화는 아니라는 어떤 말씀을 강조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그 무주택인 분들이나 혹은 그 이하의 전국의 한 90%가 넘는 그 이하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집이 예를 들어 4, 5억이 올라가지고 13억이 됐는데 세금 100만 원 더 내는 것이 이게 꼭 조정을 해야 그만큼 어떤 자기 자산이 늘었는데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도 적진 않다는 그래서 부분을 그 절충에 있어서의 예. 정치권은 어느 한쪽도 만족시킬 수 예. 없는 정답일지라도 절충의 지점을 만들어내야겠죠. 예, 뭐 원래 말씀 다 욕 정답- 먹는 자리입니다. 모두에게 욕 먹는 자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된 타협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가장 훌륭한 협상이 뭐냐라고 예. 얘기하면 모든 진영의 욕을 먹는 협상이다 이런 얘기도 할 만큼 저희가 책임지고 사실은 특히 또 여당이고 하다 보니까 그 절충점이 어떤 방식으로도 만족스러우실 수는 없겠지만 조세 형평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가 레토릭만큼은 아닙니다. 예. 기존 정책과 방향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상승분만 보더라도 극히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부동산 인하라든지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은 별도로 해서 조세적인 어떤 배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같은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조 의원님은 무조건 찬성이시죠? 그 조정은? 예, 그렇게 돼야죠.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일단 그 자산 가치가 올랐다는 건 추상적으로 오른 겁니다. 예. 그냥 수치상으로 오른 거고 예. 그리고 실제 자기의 자산의 가치가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어떤 역이 생겼다, 뭐 예. 도로가 생겼다, 공원이 생겼다, 뭐 큰 뭐 마트가 생겼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환경이 좋아졌다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그만큼 그 가치가 올라간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그냥 수치만 올라간 거. 예. 그리고 나중에 이 부동산 꺼지면 또 푹 꺼질지도 모르는 거. 예. 그다음에 가치가 올라도 당장 내가 그 팔지 않는 이상은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돈이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상으로는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다 뭐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억울하죠. 두 그 가지 금액이 문제가 두 가지 아니고.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아까도 제가 그 오늘도 저 자료를 보고 한 건데 13억 정도면 100만 원인데 그 예. 돈이 그렇게 13억 주택을 가진 중산층이 도저히 이건 그 조세상 과도한 어떤 부담이다 이렇게 느낄 만한 금액인가 하는 부분 하나랑 예. 그 다음에 무주택인 분들이 보면은 그 가격이 아무래도 지금 실현 안 된 가격이라도 몇 억씩 올랐으면 예. 그 지금 못 가진 분들은 그만큼 집을 살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고 그러면 예. 더 오른 분들이 세금은 더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하는 게 무주택인 분들의 어떤 그 정서고 주장인데요. 예. 그 두 가지 어떻게 보세요? 그 첫째, 무주택- 액수는 과대한 건가요? 13억짜리 집을 소유한 분이 한 100만 원 이렇게 내는 게 정서적으로 과대하죠. 실질적으로는 과대하지 않는데 정서적으로 과대한 건가요? 예, 집이 있는 분, 집이 없는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그거는 일리가 있고 예.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집 없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부당하다거나 예. 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 예. 근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들어온 건 없는데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거품이 꺼져 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올라온 만큼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시 그 소득을 더 얻게 되면은 그 사이에 세금 낸 것이 이렇게 벌충이 되는데 이게 꺼질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는 어쨌든 꺼뜨리려고 지금 뭐 길을 쓰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정책이 먹히면 나중에는 푹 꺼질 텐데 그러면 나중에 팔 때는 그거 오른 값이 하나도 내 돈이 안 되고 그 사이에 세금만 내버리면 조 의원님 그래서 말씀도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100만이라는 일리가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예.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100만 원이요. 예. 그렇다면 예. 거꾸로 100만 원을 억울하게 그분들도 굉장히 숫자가 많으니까요. 생각한다면 그 이하의 집을 가진 97%의 국민들은 예. 아니 정부가 집값은 저렇게 올려놓고 또 세금도 또 불만하니까 또 깎아요? 이런 예. 말씀을 하는 분들이 97%의 어떤 국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민주당이 뭐 우리 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만은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예. 다수의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분들이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예.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 소수지만 예. 이분들에게 가는 이 세금이 결국은 다 전가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 자기 돈으로 다 내지도 않고 낼 돈도 사실은 수입이 없으니까 자기 돈 생돈을 만들어내서 내야 되니까 내더라도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집값을 올리든 팔 때 올리든 뭐 전세값을 올리든 월세를 더 받든 아래로 내리게 돼 있고 그럼 결국 밑에 있는 그런 그 세입자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구조. 예.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민주당이 해요. 고민을 하신다니까 예 뭐. 예. 예, 조세 정책이 적절하냐 그리고 뭐 국민들이 동의를 하냐의 문제는 하나의 세금의 조정 문제에만 국한해서 볼 게 네.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그 부유세에 해당하는 종부세 구간을 어떻게 좁히느냐, 아니, 낮추느냐 등등의 논의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의 주택을 갖게 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조금 완화하는 여러 정책들 네.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사실 저는 우리 정부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다소 처음에 불완전하게 출발했던 그 부분의 특혜 부분을 같이 조정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전체적인 세와 조세 정책의 개편 과정에서 그 무리가 없었다라고 판단하시기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기에 여러 제도들을 병행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맞물려서 사실상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바람직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거 예. 아닙니까? 모든 정책은 조세 정책이든 또 다른 어떤 규제 정책이든 간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뭐 이 말씀 그만 여쭤봐도 되겠죠? 또 예. 뭐 혹시 뭐 더 조세 정책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정부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만큼 그 오른 예. 가격에 대해서 이 사실은 정부 여당도 실체를 인정 안 한 거거든요.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거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거품 껴안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정부 여당도 거품이라고 인정하시는 건 맞죠? 아니, 뭐 예. 거품이라기보다는 안정화돼야 되는 추세에서 사실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은 당연히 예측됐는데 안 올릴 것처럼 얘기했던 게 저는 네. 무리였다고 봅니다. 예.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핀셋 정책이 필요했던 건데 그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반성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식적인 수준이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어쨌든 부동산 가격의 현실적인 여건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 신임 시장 들어오시고 나서 재건축 지역 가격 오르는 거 어떻게 보세요, 조 의원님은? 지금 약간 그 전에 분명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는 추세가 잠깐 나타나는 시기에 딱 선거가 있었고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현상은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현상 자체 원인 분석이 다르신 건가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을 비치면 주변 그 해당 지역은 예. 들썩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든 뭐 우리 박형준 시장이든 우리 당의 출신 시장들이 부동산 정책을 새로운 접근을 할 때는 예. 지금 정부 여당 방식과 다른 새로운 접근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뭐 문재인 정부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어느 정부가 해도 부동산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예. 더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하고 다른 정책을 시도할 때는 철저히 검증해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럽게 비판적인 입장이시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치적으로 보면은 예. 정부 여당이 저질러 놓은 걸 우리가 조금 잘못 건드려 우리가 다 뒤집어 쓰면 예. 그건 굉장히 억울하고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예. 오세훈 시장의 그 재건축 정책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해석을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아니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뿐이죠. 예. 아직은 뭐 그게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거나 뭐 집행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재건축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님은? 네, 이래서 제가 예. 우리 조 의원님이 당대표 되시면 저희가 무섭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책 자체가 코너웍이 중요하다고 예. 하잖아요. 국민적 합의 과정이라든지 정책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찰나적이지만 어떤 반동들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나친 반감으로 감정 실린 정책은 아니길 예. 저도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어떤 행보는 어떻습니까? 예, 좀 다소 그러니까 지금 10주 정도 보합세였던 주택이 지금 다시 이제 서울시의 주택 가격이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요. 그 지점들이 또 위험한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예. 오세훈 시장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에서는 어떤 당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거 1년 남았는데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해서요. 부동산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두 뒤집어 쓰고 이런 상황에서 경각심을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뭐 제가 접하지 못했지만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생각할 걸로 보고요. 예. 새 지도부 구성이 되면은 이 우리
광역단체장들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워낙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뭐 대란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외면할 수는 없는데 예. 그렇다고 이게 쉽게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섣불리 내놓으면 섣불리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건데 우리도 섣불리 건드리면 그건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니까. 그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그 상황에 사실 수 없는 이들을 너무 많이 공약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재건축 문제나 지금 결론적으로 아니요, 재건축, 예. 재개발을 대안으로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 다만 그 접근 방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예. 구체적인 그 정책을 디테일을 잘 세워야 되고, 예. 그 타이밍도 잘 봐야 되고, 예. 시장 동향도 봐야 되고. 예. 예. 그 오늘 이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 패널들이 전부 남성분들이 많아가지고 20대 남성 어제 그 제가 원래 여기 오늘 계획엔 없었는데 20대 남성의 표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어떤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정치권의 문제는 뭐냐면 이대남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방식으로 가면은 그 같은 연령대에서의 이제 젠더 갈등으로 예.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정치권이 잘못한 점이죠. 실질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했던 정책 예.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의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정책을 제시하거나 인기 영합적인 방법의 한두 가지 정책으로 예. 이대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과신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어떤 그 표심의 실체적인 차이가 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 굉장히 예. 디테일하긴 한데요. 예. 사실 20대 여성이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긴 했습니다. 예. 뭐 그런 표심의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이제 정책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20대 남성들의 여당에 대한 반감, 정부에 대한 반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젊은 층에게 부족한 기회, 부족한 일자리 등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예.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남에게만 특화된 정책을 쏟아내는 방식의 법안들이 사실 우리 당에도 있습니다. 예. 그건 온당치 않다는 않다고 생각인 보시는 거죠. 거군요. 예. 그 실체적인 어떤 차이, 20대 남자와 20대 여자, 아까 그 젊은이들의 공통적인 어떤 문제의식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체적 어떤 표심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뭐 20대 남성, 그걸 심각하게 여성 분석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네, 겁니다. 예. 저희 당 내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히 저는 관심 있는 몇몇 의원들과 예. 자비를 들여서 예. 여론조사까지도 예.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층 할 것 없이 빠지는 게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40대의 공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예. 40대에서조차도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는 우리 당의 지지율이 빠졌거든요. 예. 분명히 수치적으로는 당초에 지지했던 포션이 워낙 넓다 보니까 오히려 40대 지지율 빠진 객관적 숫자가 더 높기도 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정 층만을 타겟으로 한 정책에 몰입하기보다는 예. 부족했던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데 예.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야당 입장이 약간 다르시죠? 20대 남자에 대한 어떤 해석이 비슷하신가요? 비슷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남녀 할 것 없이 젊은 계층들은 똑같은 지금 애로와 예. 고충 또는 좌절을 겪고 있는 거죠. 예. 뭐 일자리 문제, 뭐 결혼 문제, 출산 문제, 또 자기 꿈을 이루어가는 문제, 또 주택 문제 다 똑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이고 예.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남녀 간에 약간 이 결이 다른 네. 접근, 그걸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여성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남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역차별이다, 우리한테 불리한 거다라고 생각한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다른 반응을 가져온 건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심을 다르게 만들어낸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조금 특정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을 배려할 때 다른 쪽이 이 불이익을 입거나 아니면 예. 상대적으로 소외감 또는 이렇게 차별감을 역차별 당한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중요한 것 제가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 남자들의 그 불만에 젠더적 갈등의 요소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 뭐냐면 이게 얼마나 많은 다수를 대변하는지 모르겠지만 20대 남자 중엔 남녀 차별로 인한 성과는 다 위의 세대의 문제인데 그 혜택은 다 위의 남자들이 다 받아놓고 지금에 와서 지금 오히려 밀리거나
평등한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그 불이익을 다 받고 있다. 이런 정서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어느 정도 실체로 인식하시고 거기에 어떤 대책들을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실제 저희 지역의 이제 당원들이긴 한데 통상 오프라인 모임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예. 당원들까지도 대거 나와서 저희가 지난 보궐선거를 진단하는 예.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 분들이 예. 다수였는데요. 특히 젊은 남성들이 그와 같은 방식의 지적을 하는데 예. 그때 가만히 계시던 바로 20대 여성 한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모든 젠더 갈등이 해소된 듯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회사에서 감당하고 있는 임금의 격차 예. 그리고 여러 차별들은 여전히 현존합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예. 저희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리 국내에 어떤 반감의 정서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예. 마찬가지기도 한데요. 난민에 대한 우리 젊은 층들의 반감의 정서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층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직업에 대한 그분들의 선점이 아니거든요. 실제 부족한 일자리는 그분들 탓이 아니고 오히려 일손이 부족한 영역에 있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정서의 저변에는 20대에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20대 예.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거든요. 그 가교를 설명해내고 정책으로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예. 생각입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20대 남자들의 어떤 그 얼마나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는 20대 분들의 정서에 대해서는 전 딸만 셋입니다. 예. 예? 그래서 딸만 셋인데 아,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이제 관심 예. 갖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셋이십니까? 예. 예.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여성들은 여성의 지위 향상 노력, 사회적인 노력, 또 개개인의 자기의 주체적인 노력 어울려 가지고 옛날보다는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여성은 불리한 위치에 있고 20대들도요. 예,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불리해 전체적으로 있고 보면, 예. 젊은 층은 조금씩 이제 그 갭이 위치에 비하면 그 갭이 훨씬 더 이제 줄어들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는 역전되는 것도 예. 이제 있긴 한데 저는 여성들이 완전히 역전됐다, 우위에 갔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더 가야 될 길이 예. 멀고 그런데 딱 요 계층만 놓고 젊은 계층만 놓고 보면은 과거의 위의 세대에 비하면은 특히 남성 20대 남성들이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좀 전에 캥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 세대들이 누렸던 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 예. 굉장히 좀 뭐 불리해졌다. 예. 또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은 더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 배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사회다. 예.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다만 예. 그 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 세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에서 이게 실제로 역차별이 벌어지거나 제도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이제부터는 고민해야 될 아래 세대로 내려올수록 그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여성들을 배려해야 될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군가산점이 가장 그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어떤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군대 문제. 나는 군대 가서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이 문제는 더 하여튼 네. 계속 한번 좋습니다. 꼭 한번 꼭 여쭤보겠습니다. 다뤄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